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의 전략 함께 할 텐데요. 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이슈들을 다뤄보는 투데이 스타워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내렸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이슈와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봅니다. 네, 그리고 수익률 대결이 펼쳐집니다. MBN골드 매니저들의 투모로우 스타워즈 수익률 대결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도 오늘 어떤 종목이 나오는지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 마감 지수는 어땠는지 코스피와 코스닥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시장이 좀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0.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8%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2,560선 밑에 있고요. 현재 코스닥도 883포인트입니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를 딱 살펴봐도요. 상승 종목은 300개가 좀 넘는 코스피에서 종목들이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좀 상승 종목들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373개 종목이고요. 하락 종목은 무려 1,154개의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코스피와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고요.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가 보여졌습니다. 코스닥에서는 1,496억 원 개인이 매수를 했고요. 코스피에서는 3,165억 원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테마는 어땠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한수원이 미국의 경쟁사 소송전에서 승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것도 어제 장마감 이슈에서 저희가 다뤘던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장에서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최근에 정말 핫한 섹터가 됐습니다. 통신 장비, 5G, 6G 등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한국판 스타링크가 나온다는 과기부의 예비 타당성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타링크도 이제 국내 상륙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현재 이 위성통신 관련주들이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CCTV 관련주 오늘 장에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어제 우리 방송에서 송률 매니저가 CCTV 관련주 확실하게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맞아요.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어제 다 했어요, 보니까. 맞아요. 그랬더니 오늘 장에서 바로 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25일 수수실 CCTV 의무화 법안이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관련 종목들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크라이나와 사우디 이게 무슨 섹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재건과 네옴시티 섹터가 오늘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가 열렸죠. 그 안에 우리나라에서는 보니까 우크라이나 세션 그리고 사우디 세션이 따로 있을 정도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돋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 내일 시장에서도 어떨지 상당히 기대가 내일 시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감을 모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말 핫한 섹터 통신 장비 요즘 왜 이렇게 잘 오를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으실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자료를 오늘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한국판 스타링크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스타링크가 국내 사업 추진 이야기와 함께 통신 장비 5G, 6G 그리고 위성통신 관련주들이 상당히 핫합니다. 어제 과기부에서 저궤도 위성 사업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자, 무려 4,800억 원을 투자해서 한국판 스타링크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전략인데요. 이 통신 사업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최고잖아요. 그쵸.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 지금까지 뭘 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그 지상통신망이 세계 최고입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와서 이제 LTE, 5G, 우리나라 인터넷 맛을 보면 상당히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그에 대한 기반이 바로 지상통신망이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성통신망을 굳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투자는 조금씩 미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위성통신에 지금 힘을 줄까요? 이 지상통신망은 우리가 말하는 그 사각지대라고 있습니다. 산지나 해상으로 가면 기지국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주파수가 터지지 않다 보니 그 부분은 커버가 안 된다라는 위험도 있고요. 무엇보다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을 때 이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부각이 됐습니다. 바로 유사시에 지상통신망이 파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지상통신망을 다 파괴시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한 줄기의 빛이 내려온 것이 바로 머스크의 스페이스X였습니다. 스페이스X가 위성통신망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커버해줬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도움을 받아서 사실 지금까지도 전쟁, 1년이 넘는 시간도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이 현재 부각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음 화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성통신망 시장은 왜 커질까에 대한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규모도 이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하나로 따지면은 2030년 280조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위성통신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화면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필요한 이제 지상통신에서 위성통신으로 넘어가는 그 밴드가 필요하거든요. KA 밴드, KU 밴드 이런 밴드들의 수출량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과기부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제 나온 과학기술 과기부의 정보에 따르면요. 네. 세계 기술력을 90%로 추격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00억 원 가량을 현재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4,800억 원의 10배가 넘는 4조 원에 가까이 30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자, 그 다음 화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위성에서의 키포인트는 무엇일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통신하면은 가장 생명은 속도가 아닐까 그쵸. 싶습니다. 이 지상망 수준만큼 빠르게 속도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위성이 높이 뜨기보다는 낮게 떠야 되거든요. 낮게 떠야 위성 통신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적외도 위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낮은 궤도를 근데 내려가잖아요. 더 낮은 궤도를 내려간다면 커버는 좀 적어집니다. 높이 있다 보니까 많은 땅을 커버할 수가 있는데요. 낮은 땅으로 간다면 커버가 좀 적어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위성통신, 위성의 수는 점점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궤도 위성이 많아진다가 인공위성의 키포인트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관련주로는 센서뷰와 옵티코어 이 두 종목이 크게 움직였었습니다. 무선통신 장비와 부품을 만드는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사실 이제 위성이 5G, 6G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좀 주가 상승을 바래왔던 통신 장비 업체들 그리고 앞서 봤듯이 방산까지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관련주에 대한 규모는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인공위성과 관련된 투자 포인트는 계속해서 우리도 업데이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로봇과 관련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쵸.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공모 청약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전에 두산 로보틱스 바로 협동 로봇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4위 기업입니다. 네. 현재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5.4%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협동 로봇으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흑자 전환에는 아직까지 성공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OPM이라고 하죠. 매출 영업이익률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영업이익 성장이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로봇 관련해가지고 흑자 전환된 그 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25년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이 돼주면서 유망하다라는 네. 의견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공모청약 일정은 어떨지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청약 일정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9월 21일 그리고 22일 금요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증거금 환불은 추석 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9월 26일 화요일이 증거금 환불 시기이고요. 네. 또 상장일은 추석 이후 10월 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하단은 21,000원에서 상단 26,000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최소 20주부터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증거금은 26만 원가량이 필요합니다. 또 그 외에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이 공모청약을 진행을 하는데요. 각 10주씩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증거금 13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예. 또 2,250억 원 받았던 돈 중에서 2,250억 원은 로봇 관련 다른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만큼 M&A 관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뉴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장 마감 이후에 로봇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렇군요. 새로 나온 로봇 소식인데요. 바로 모바일 로봇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모바일 로봇이 뭔가 했더니 움직이는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로봇인데요. 네. 이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면 진짜 로봇이 앞으로 단지 내를 돌아다니면서
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산업용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은 특정 공정에 고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모바일 로봇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산업용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은 독일이나 일본처럼 정밀 기술 분야가 우수한 국가들이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모바일 로봇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강해서 굉장히 힘있게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은 HD 현대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하나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공모청약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장 마감 이후에는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내렸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슈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임혜정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비빌요원 임혜정입니다. 작정명 시크릿 장 마감 후 이슈들 체크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간의 거래와 또 장 마감 후 뉴스 공시까지 체크해서 내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 마감 후 뉴스부터 살펴보죠. 자, 오늘 준비한 뉴스들 4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년 무성장주라는 오명을 받았던 SK가스가 중장기 성장 전략 발표를 하면서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SK가스는 LPG 사업 확대, 수소 사업 등의 이 신규 사업 추진과 계획을 담은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주가가 껑충 뛰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SK가스 주가는 전날보다 9% 오른 14만 7,4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중장기 성장과 함께 이 적극적인 주주 환원의 내용이 담긴 만큼 이 주가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지 않을까 풀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기사도 살펴보죠. 두 번째 기사입니다. 협동 로봇 시장이 빠르게 대중화되면서 가격과 제품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중에서도 두산 로보틱스가 커피 제조가 가능한 협동 로봇인 닥터 프레소를 출시했었는데요. 이 협동 로봇의 가격을 이번 달부터 600만 원 인하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격이나 전략뿐만 아니라 제품군도 다양하게 진행을 하면서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을 찾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여기에 불안감을 느껴서인지 하나 로보틱스에서도 다양한 제품군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기업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 살펴보고요. 장 마감 후 공시도 살펴보죠. 자, 먼저 세토피아입니다. 영구 자석 제조업체 인수를 목적으로 55억 원 규모의 NS월드 주식 10만 주를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를 했네요. 자,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텍은 유럽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 약 38억 원 규모의 자동차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하고 또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네요. 이번에는 ELP입니다. ELP가 48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공급을 계약하고 체결했습니다. TSI는 믹싱 시스템 공급을 계약하고 체결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신성 델타테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2차 전지 투자와 로봇 사업 R&D 투자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94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위 5종목 살펴보죠. 코스피 보겠습니다. 4위에 STX가 올라와 있는데요. 1위에는 또 STX 그린 로지스가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 종목 지난 15일 인적 분할로 재상장에 성공하면서 시간의 상한가 보여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코스피 2위에는 두산 우선주 B가 올라와 있고요. 3위에 두산 우선주 올라와 있는데요. 그리고 코스닥 2위에도 SP 시스템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 종목은요. 노르웨이 중앙은행 등 글로벌 큰손들이 두산 로보틱스에 이 7조 원을 베팅한다는 소식에 나란히 상위권에 올라온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계속해서 6위권, 10위권도 살펴보죠. 자, 7위에 넥슨 게임즈가 올라와 있습니다. 넥슨이 신작을 오픈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코스닥 7위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여기까지 장마감 후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페셜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박수원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주 연속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안에 티는 뭐 붉은 악마인가요? 아닙니다. 뭐 시장이 좀 약간 다운돼 있다 보니까 좀 시장이 좀 내일 시장은 좀 좋아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빨간 티를 입고 나왔습니다. 또 축구를 하잖아요. 또 지금
축구를 이제 그렇죠. 하고 있기 축구를 때문에 하고 또 있죠. 거기 네. 응원차 또 그렇게 또 빨간색 티를 또 입으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박수원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 좀 너무 힘없는 시장이 연일 계속되고 있고 딱히 어떤 이슈로 올라갈지에 대한 예상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 진짜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지금 추석 연휴가 꽤 네. 길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골드위크라고 생각할 정도로 거의 일주일 동안 거의 쉬는 그쵸. 상황인데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연휴가 좀 길어지면 일반적으로 지수가 좀 조정을 좀 받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0.2% 정도 조정 좀 받는 경우가 좀 많았고 이번에는 좀 작년보다는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연휴가 뭐 거의 다가와서 좀 시장이 좀 두충거리는 흐름들이었는데 네. 지금은 벌써 다음 주 목요일부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부터 벌써 시장 자체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기관 외국인 할 것 없이 다들 좀 약간 좀 소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시장 자체가 안 좋다기보다는 그런 이제 큰 연휴가 있다 보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약간 좀 기관과 외국인도 좀 쉬어가고 좀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략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도 민수 아나운서가 브리핑에서 로봇 이야기를 좀 해줬었는데 거기에 비롯해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모청약을 들어가려면은 여유 자금을 좀 빼놓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거기도 지금 그렇죠. 현재 시장에 좀 영향을 준다고 보시나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뭐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뭐 10월 달에 또 IPO 진행으로 따른 이제 상장이 좀 이루어질 건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상장이 지금 중소기업들 지금 상장이 좀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바로 수요일 같은 경우는 밀리서재라는 회사가 좀 상장이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뭐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오늘도 뭐 밀리서재 보니까 뭐 꽤 많이 청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일단 지금 현물 시장보다는 IPO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현금을 일부 주식을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는 투자자분들도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향후 시장 투자 모멘텀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오늘 혹시 장마감 이슈에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년 무성장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오늘도 중장기 전략에 대한 좀 이야기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네. LNG와 LPG를 복합 발전한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올라갔었는데 그렇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LPG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또 발전, LNG 사업을 본격 가동하겠다. 또 수소 사업을 추진한다고까지 해가지고 또 여기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었어요. 올해부터 주주 환원 정책을 3년간 진행하겠다는 소식이 들렸었죠. 그래서 장중에는 또 9% 넘게 상승을 맞아요.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 외까지 올라간 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박수범 매니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SK가스 같은 경우에 그야말로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몸 안에 사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네. 그 정도로 인내력이 좀 필요한 좀 종목입니다. 뭐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일반적으로 좀 많이 대응을 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 뭐 기관도 마찬가지고 뭐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오늘 SK가스가 네. 죄송합니다. SK가스가 주가 크게 움직인 이유는 아무래도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지금 플랜을 좀 보게 되면 지금 가스뿐만 아니라 수소 사업까지 지금 현재 확장해서 좀 더 해 나가겠다는 얘기가 또 나와주고 있고 네. LPG, LNG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좀 관련된 이제 복합 발전소 관련된 이슈도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SK가스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일부 사업 포트폴리오가 확대되고 거기에다가 주주 환원 정책이 또 강하게 또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SK가스 영원한 가치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오늘 좀 주가가 크게 움직였고 거래량도 잘 형성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비롯한 앞으로 이제 SK가스를 볼 때는 이러한 신성장과 함께 성장주 섹터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SK가스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실적은 되게 돈을 잘 벌고 있구나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네네. 주가는 사실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오늘 급등 나온 것을 빼면요. 그렇죠. 실적이 네. 지금 어느 정도 지표가 될까요?
뭐 실적이야 뭐 솔직히 뭐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뭐 꾸준하게 맞아요. 좋습니다. 꾸준하게 좋다 보니까 뭐 지금 보면 뭐 2020년도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4조 4천억이었고 뭐 2021년도마다 6조 4천억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8조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실적이 좀 약간 둔화되겠지만 그래도 매년 현금 캐시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실적을 보자면 뭐 두말하면 잔소리 정도로 뭐 크게 뭐 지금 그냥 뭐 꾸준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PBR로 보더라도 지금 0.55배입니다. 거기다 퍼가 5배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정도 흐름이라면 지금 현재 상당히 좀 가치 주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신용 물량도 지금 0.06%예요. 거의 신용이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조금만 수급의 변화만 좀 주게 된다면 강한 상승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SK가스의 좀 단점이라면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게 상당히 좀 단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20만 주 거래량이 20만 주 정도 터졌는데 장중에 22%까지도 찍었었고 네. 뭐 물론 윗꼬리를 크게 달고 9%에 마감이 되긴 했지만 아무튼 이런 이제 변동폭을 좀 크게 보여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통 물량이 좀 작아서 그렇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이제 계속 있을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바라봤을 때 박수원 매니저라면 SK가스 이런 소식과 함께 매수할 것 같으십니까? 좀 중장기적인 관점, 좀 보수적인 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좀 장기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그게 이제 배당을 좀 원하시는 분들. 어차피 중간 배당도 좀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소위 좀 쩐이 좀 많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SK가스를 내가 한 뭐 2억 정도 좀 가지고 있어 1년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SK가스를 뭐 한 5억 정도 좀 들고서 뭐 배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챙겨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적금 들지 말고 SK가스를 좀 들고 가시는 것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년 무성장주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중장기 전략이 괜찮다고 합니다. SK가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두산 바리스타 로봇 600만 원을 할인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격, 제품 경쟁이 후끈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사실 이렇게 저가 경쟁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일단 뭐 워낙 지금 뭐 서비스 쪽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중국산 제품이 국내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다 지금 기존에 뭐 T 로보틱스라든가 뭐 러브스트라든가 그리고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 하면은 국내에서는 상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많이 모를 수는 있지만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산 로보틱스가 산업용 로봇 쪽으로는 상당한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넘버원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로봇 산업이 상당히 좀 발전해 있는데 일본에서 순위상 시장 점유율상 순위상 1부터 10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보게 되면 국내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업체가 두산 로보틱스일 정도로 상당히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고 제품에 대한 퀄리티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꽤 그래도 좋은 편이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또 서비스 협동 로봇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면서 뭔가 제품들을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해서 좀 다양한 좀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좀 뭐 아무래도 치킨 게임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좀 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좀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글로벌 전 세계 로봇 시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좀 후발주자에 속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가격을 싸게 내놓는 것이 따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쟁력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후발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어떤 수익이라든가 영업 이익 구조를 만들기보다는 일단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좀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고 뭐 그렇다면 당연히 영업이익률은 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당장에 어떤 뭐 두산 로보틱스의 영업이익률이 좀 낮아진다고 해서 뭐 IPO가 뭐 잘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네. 뭐 과거에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2차 전지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 과거에 뭐 LG 엔솔에 상장했을 때 어마어마한 히트
히트를 치고 그쵸. 많은 관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두산 로보틱스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저 또한 상당히 성공적으로 상장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지주사에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건 이제 두산이라는 지주사인데 오늘 뭐 주가 조정 좀 많이 받았어요. 마이너스 9.5%까지 좀 받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우리가 좀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지금 로봇과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 보니까 로봇주가 오늘 시장에서도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주가 흐름이. 그렇죠. 지금 로봇주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저는 조정 받으면 받을수록 체리피킹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는 꿈과 희망으로 지금 당장의 어떤 실적보다 주가가 좀 오버슈팅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로봇 산업이 상당히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크게 가파르게 성장할 거고요. 또 내년보다 내후년이 가파르게 성장할 겁니다. 이렇게 제가 로봇 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국내 또 출산율을 좀 봐야 돼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너무나 빠르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번에 인구 출산율이 0.7이 나왔습니다. 무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아예 0.5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매년 30만에서 거의 지금 40만 정도의 그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팍팍 줄어든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지만 5,200만이라는 우리나라 전 인구가 아직까지 있다 보니까 크게는 못 느끼고 있지만 이건 지금 5년, 10년이 지날수록 상당히 심각해질 거고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로봇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로봇 산업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 관심을 가져야 될 하나의 좀 중요한 업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두산이 장중에 10%가량 거의 빠졌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체리피킹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로보틱스 상장 전까지? 네, 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기회가 있다? 네,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산까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SK케미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폐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 MOU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ESG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이 소식은?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계속 해왔던 그 친환경적인 소재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업을 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거여서 그런지 새롭다라는 느낌이 좀 별로 안 들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 SK케미칼이 이 부분이 어느 주가의 상승에 어느 정도의 트리거가 좀 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약간 퀘스천 마크는 좀 붙는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차피 지금 친환경 사업을 해 나가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 많은 발전이 해 나가겠지만 아직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숫자로 찍힐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SK케미칼 조금 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네. 된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철강제 감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호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지금 KLX 철강지수 한 달간 9.8%가량 올라갔다고 합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하반기까지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박수범 매니저님, 지금 철강주 계속 담아가는 좋은 시점인가요? 일단은 철강주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정도 긍정도 안 하겠습니다. 애매하죠. 이것도 아직 네. 지켜보자. 네, 왜냐하면 최근에 유가 상승도 마찬가지고 철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철강하면 딱 생각해야 될 산업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첫 번째 이제 건설, 두 번째 조선,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건설, 조선, 자동차. 이 세 가지입니다. 자동차. 이 세 가지인데 여기가 철강을 제일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자동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실적이 조금은 뭔가 둔화되는 분위기가 글로벌 시장에서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SOC 쪽으로는 좀 해외 쪽 수주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실제 우리나라 중소건설사들 같은 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리에다가 지금 현재 최근에 또
또 뭐 여러 가지 건설 관련된 뭐 비리라든가 LH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좀 둔화된 부분들이고 미국의 지금 현재 9월 주택 구입 관련된 그 신의 지수가 있는데 그것도 50 이하로 좀 내려왔더라고요. 네. 어제 간밤에 좀 내려왔던데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뭐 그렇다면 건설 쪽이 약간 지금 현재는 약간 좀 둔화되어 있고 그리고 자동차도 약간 둔화되어 있고 좋다면 지금 조선밖에 없는데 과연 이 조선도 지금 수주를 상당히 많이 한 편이고 작년에도 수주를 많았고 올해도 상반기에 수주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물론 하반기에도 좀 좋은 분위기 이어나가겠지만 조선 하나 가지고 지금 철강 쪽이 주가 상승의 탄력을 좀 강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네. 부분들은 좀 더 저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뭐 건설, 조선, 자동차 이 3위 일체 중에서는 조선만 굳건하기 때문에 이 하나만 믿고 철강 섹터가 상승하기는 어렵다. 애매한 상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도 아까 박수호 매니저님이 애매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저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이 소식만 지금 나온 헤드라인 소식만 봐도 중국은 지금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철강을 감산하니까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는다. 근데 긴 맥락으로 보면은 어차피 경기 부양책을 하면은 철강 수요 다시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소식도 되게 단기적이지 않을까? 오늘 나온 소식은 전혀 투자 포인트를 좀 잡기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중국에서 뭐 금융 정책들을 보면 LPR이라 해가지고 대출 우대금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조정을 주고 있고 하방 조정 주고 있고 거기에다 지금 지준율까지 지금 최근 또 인하를 했었죠. 이렇듯이 금융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해서 파격적으로 어떤 금융 정책을 쓰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파격적으로 쓰지는 않고 그렇다 해서 건설 쪽에 상당한 지금 부채가 많이 발생해서 그게 하나의 또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보면 지금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어느 정도 금융 정책을 좀 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실질적으로 철강 쪽 수요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철강이라는 게 상당히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산화탄소를 상당히 많이 또 배출을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국내 포스코, 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뭐 세계적인 세계적인 철강 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고민하는 게 탄소 배출을 어떻게 하면 철강을 생산할 때 줄일 수 있냐 이 부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좀 보게 되자면 일단 지금 현재 그 정도로 매력이 없다는 그 매력이 없다, 좀, 현재는. 네, 매력이 철강도 없다고 아직까지 말씀드리고 지켜보자.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정리가 좀 빨리빨리 잘 안 돼요. 괜찮습니다. 예, 저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자, 이렇게 장마감후 뉴스 4가지 다 살펴봤고요. 이어서 공시는 어떤 것이 나왔는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시 상당히 흥미로운 공시입니다. 왜냐면요, 세토피아 때문입니다. 네. 지난주에 박수원 매니저가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하셔서 한규수 매니저의 포트에 편입을 한 종목이 이 세토피아거든요. 제 20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매니저님 지난주에 공약적으로 갖고 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투자 포인트에 이번 20회차 전환사채 발행 이어지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세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 발행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동사가 지금 하고 있는 네오디뮴 관련된 연구자석 관련된 부분들도 얘기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NS월드 쪽으로 해서 뭐 12를 좀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주고 지분을 인수하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시비를 줌으로 인해서 그걸 이제 대체적으로 현금을 대체해서 NS 월드의 이제 지분을 좀 확보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은 좀 20억 정도였어요. 20억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시비로서.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뭐 크게 지금 시장에 뭐 미칠 영향은 없다라고 좀 보여지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환사채 발행하면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게 또 전환사채 발행했어? 얘네들 진짜 돈이 없나? 왜 이렇게 전환사채를 남발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워낙 지금 벌려놓은 사업이 많아요. 세토피아가. 네. 벌려놓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연구자석 쪽도 있고 지금 뭐 한류홀딩스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분위기가 아주 지금
좋습니다, 분위기가.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시는 뭐 크게 뭐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게 자극하지 않을 것이다. 세토피아 이야기 네. 들어봤고요. 다음 공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공시가 남아 있는데 지금 한 공시 관련해서 4분 정도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 결정 이야기가 나왔어요. 2차전지 투자 및 로봇 R&D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투자 결정을 내렸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초전도체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그쵸, 그걸로 네네. 2차전지와 로봇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아, 신성대자테크 원래 2차 전지 사업을 예전부터 하긴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라도 하자. 팔고자는 이제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그냥 매도하기에는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눈치가 보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 정도 주가가 지금 현재 뭐 한두 달 사이에 크게 지금 움직였지 않습니까? 지금 몇 배가 올랐습니까? 엄청 올랐죠. 거의 지금 한 3-4배가 올랐어요. 3-4배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좀 현금화하려는 욕심이 좀 생길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그래서 뭐 2차 전지 뭐 R&D라든가 그리고 뭐 지금 뭐 내용이 나왔던 게 보면 뭐 로봇. 2차 전지 뭐 로봇 사업 R&D 뭐 이 부분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매도하기 위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네. 예, 하나의 그냥 뭐 그럼 주가에는 영향이 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신성델타테크가 분석하기가 너무 좀 어려운 위치고 그래요? 그리고 좀 행보 구간을 지금 이제 뭐 약 한 달 동안 좀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여기서 4만 원 이하로 좀 주가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좀 혹시나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신성델타테크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때는 좀 현금화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일단 지금 현재는 좀 보유하시더라도 그래서 4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박수원 매니저가 이제 신성대자테크를 보고 어떤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한 의견인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신성대자테크가 이제 초전도체 테마가 상당히 짙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나온 이 공시와 관련된 뭐 로봇 사업을 한다, 2차 전지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주가 변동성은 아마 초전도체가 임팩트를 줄 맞아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무서운 주식입니다. 맞아요. 현재. 그리고 신성대자테크를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오늘 박수원 매니저의 의견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민수 아나운서가 맨 밑에 있는 뉴스를 건드려가지고 네. 끝내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TSI 이야기도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사실 오늘 장마감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 움직임이 없던 게 오히려 내일 좀 호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믹싱 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현재 뭐 상대방 계약을 영업 비밀로 해서 지금 현재 뭐 좀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보면 2,452만 달러를 지금 현재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에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상대방이 뭐 그렇게 좀 추측이 좀 되고요. 그리고 최근 매출의 21%입니다. 21%면 뭐 상당히 좀 큰 편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긍정적인 뭐 호재가 될 수 있는 주가 상승의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2차 전지가 좀 약간 톤다운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 준다면 TSI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마감 후 공시 TSI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작전명 시크릿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투마로우 스타거즈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장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될지 한 줄 코멘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스페셜 게스트 박수범 매니저의 내일장 코멘트, 당분간 개별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주셨고요. 또 내일장에서 주의할 점은 지수에 민감한 종목은 다음 주에 매수하자라고 주셨어요.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코멘트 주신 건가요? 네, 그렇죠. 뭐 지금 현재 뭐 모든 전문가도 마찬가지,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기관 쪽도 마찬가지,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들 퀘스천 마크 머리에 다 달고 있을 겁니다. 네.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뭐 지수의 움직임이 뭐 어떤 강력한 호재가 뭔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뭐 크게 조정도 받지는 않겠지만 뭐 이렇게 추석 연휴 전까지는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지금 당장 지수에 민감한 종목을 좀 가지고 있기보다는 다음 주 정도에 제가 봤을 때는 지수에 좀 민감한 종목을 좀 관심을 가지고 포트에 편입해 보이는 거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긴 연휴가 끝나면요. 또 지수는 또 올라가요. 예, 항상 올라갔습니다. 대충 이제 전에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전에는 0.5% 정도 이제 마이너스 좀 보여준다면 오히려 추석 연휴 끝나면 또 단기간에 0.5% 플러스로 또 움직여주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네. 뭐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추석 연휴 전에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개별 종목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뭔가 추석 후에 시장의 흐름을 그때 논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 종목 장세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진짜 든든한 종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투모로우 스타거즈 종목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대결.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비엔골드 매니저 4인의 수익률 대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자,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입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단 월 4회 가격 전략 수정 가능합니다. 네. 매도는 언제든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 가능하고요.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 전화 연결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가 수익률 13% 보여주고 있고요. 2위에는 김병진 매니저, 그리고 3위에는 한규수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SU테크 14.04%, 2위 김병진 매니저의 11.87% 수익 기록한 모니터랩, 3위에는 세토피아 한규수 매니저의 종목이 있지만 박수범 매니저가 가지고 온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새롭게 개편을 하고 여러 가지 종목들을 편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가 사실 매니저님들 재량에 의해서 맞아요.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박수범 매니저님 사실 지금 거의 다 매니저님들 포트 보면은 한 종목,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사실 평소 같은 속도라면은 거의 한 4종목은 있어야 되는 건데요. 맞아요. 지금 근데 매니저님들이 이렇게 편입을 안 하는 이유, 시장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이럴 때는 현금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플러스 코인 나오잖아요. 네, 수익이. 뭐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지난주에도 제가 세토피아를 말씀드렸지만 좀 그때도 말씀드릴 때 제가 좀 약간 개별적인 성향이 좀 강한 종목을 좀 들고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뭐 개별적인 성향에 그에 따른 이슈가 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뭐 다름이 아니라 오늘도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 네. 이제부터는 좀 바닥을 다지고 상승 분위기로 좀 보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좀 개별 종목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위험한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지금 뭐 부채 비율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매출도 그렇고 뭔가 아직까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실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데 주식이랑 항상 그렇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 미워 보이고 안 좋아 보이는 종목을 사는 게 매수 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수익률 8%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토피아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일단은 어떤 섹터 선택하셨을까요?
박수원 매니저님 어디 네. 섹터를 선택해 주셨나요? 아, 네. 웹툰 쪽을 가져나왔습니다. 웹툰 쪽을 가져나왔고요. 예. 웹툰 관련 종목. 네, 웹툰 쪽을 가져나왔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단기 상승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이슈거리가 있는 정보를 좀 가져나왔습니다. 바로 미스터 블루를 좀 가져나왔습니다. 미스터 블루. 네, DNC 미디어도 아니고, 네, 키다리 아저씨도 아니고, 네. 네, 아무튼 미스터 블루를 좀 네, 들고 나왔는데. 미스터 선샤인 아닙니다. 미스터 블루입니다. 네, 미스터 블루입니다. 네. 아무튼 뭐 미스터 블루를 제가 좀 가져나왔는데 오늘도 뭐 주가는 계속 내려갔어요. 뭐 마이너스 2.8%까지 좀 내려가는 분위기였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미스터 블루를 왜 가지고 나왔냐면 뭐 다름이 아니라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는 이제 BW 그리고 그 전환사채 BW BW 그리고 CB를 뭐 들고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최근에 2회 3회를 갖다가 발급하면서 작년에 발급하면서 250억 정도 발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동사가 보면 지금 이제 뭐 올해 1월 30일 날 무상 증자를 좀 했었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가격 변동이 있었는데 가격 수정가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1월 달에 거의 5,000원 정도까지 찍었었거든요. 뭐 그렇다면 동사의 어떤 CB라든가 BW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올해 전환할 수 있을 때가 이제 3월 달이었습니다. 3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환을 안 했어요. 안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더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좀 봤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동사를 좀 분석하면서 봤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항상 BW도 마찬가지고 CB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전환을 하더라도 주가가 리피싱이 된다고 하죠. 주가가 이제 그만큼 내려가게 되면 다시 이제 주가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3개월마다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되면 최저 이것 이상 이하로는 도저히 내려갈 수 없다라는 가격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설정 가격이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무상증자를 적용해서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2,228원 정도가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격이 1,856원입니다. 1,856원이라는 건 지금 전환할 수 있는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지금 250억이라 지금 미스터 블루에 좀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자금을 회수를 하는데 CB는 아시다시피 CB는 만기가 됐을 때 그냥 가져올 수도 있어요.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목적은 주식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격대는 지금은 정말 너무나 저렴한 가격대라 말씀드리고 싶고 좀 설명을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네. 시간이 너무 없네요. 네. 그리고 뭐 밀릴 서재 IPO 건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단기간 좀 지켜볼 수 있는 정보니까요. 내일 한번 좀 집중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격 전략 전략은 짚어주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 한번 짚어드리면요. 가격 전략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매수가 먼저, 1,850원, 목표가는 2,500원, 손절가는 1,500원 설정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주 센스 있게 바로 말씀해 주시네요. 그 민소 매니저예요. 네. 뭐, 무료 방송 해요? 저는 안 하는데 네. 저는 보조밖에 안 하기 때문에 네. 박수범 매니저님 무료 방송 찾아가야죠.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네, 방송은 없고요. 지금 밴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에서 그 밴드를 박수원 매니저 밴드를 치시면은 검색하시면 또 나오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미스터 블루에 대한 투자 포인트 어떤 것인지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네이버 밴드에 박수원 매니저 검색하셔서 가셔서 좋은 투자 포인트 얻어보시고 그 외에도 많은 인사이트 있으시니까 좋은 투자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박수원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